이제 1대1 실시간 멘토링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자, 지금 권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첫 라이브 특강을 듣게 되네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소니아님, 목요일의 남자 박수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의 남자. 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쁨님, 선생님 덕분에 탄력성과 균형 이동 문제가 순식간에 풀립니다. 유후. 예,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두 줄로 움직인다, 한 줄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시각화시켜서 수업을 진행해 드렸는데, 그러려면 또 한 번 그려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누진님 보시면 1, 2단계 거쳐서 3단계로 가야 하는군요. 예, 그 단계를 거치면 절대로 중간에서 헷갈려서 틀리는 일은 없어집니다. 이정희님, 이렇게 푸니까 너무 쉬워요. 예, 또 여기서 뵈니까 또 좋네요. 그 다음 지금 가이킴님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교수님 모의고사는 나중에 꼭 봐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는 나중에 꼭 봐야 할까요? 예, 지금 만약에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모의고사 보신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1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나는 내 현재 시점에서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보셔도 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분도 계시냐면 시험장, 실제 시험 보시러 갈 때까지도 모의고사를 절대로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보통 실패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배분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2번 읽는 순간 뒤에 한 문제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요령도 터득이 불가하므로 절대로 꼭 반드시 뭐는 보셔야 되냐면 나중에 모의고사는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 한 번쯤은 나오셔서 그 분위기 속에서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김노릇님, 예. 교수님 주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고 강의 준비를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에 약간 좀 미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자료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3시간만 자고도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이제 수면 시간을 줄여서.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실제로 깨어있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료 준비할 때 예전에 2시간이면 만들던 걸 3시간만 자고 나갔을 때는 5시간 걸려서 간신히 끝내본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지금은 얼마 정도는 꼭 자려고 노력을 하냐면 5시간 반에서 6시간은 꼭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제 몸 상태가 좋은 건 한 6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났을 때가 몸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잠을 적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를 해서 집중도를 높여서 최대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목나무님, 완탄과 비탄은 되는데 탄력, 비탄력이 헷갈려요. 탄력, 비탄력이 헷갈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건 주어진 변화가 있고 그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인 겁니다. 그 반응된 변화가 컸을 때 탄력적인 거다. 방향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주어진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 변화율이 더 크다. 그럼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탄력적인 거다, 비탄력적인 거다? 탄력적인 경우인 겁니다. 탄력적인 경우.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수요량 변화가 적게 변하면 얘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화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주어진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데 무한대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얘는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0으로 바뀌어서 가격은 불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주어진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수요량의 변화가 빵이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비탄력적. 그럼 이때는 거래량의 변화가 불변이 되는 겁니다. 얘는 많이 변하는 거고. 되십니까? 주어진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으면 이게 단위 탄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지영님,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뽀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예뽀는 요즘 굉장히 예쁨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무슨 말씀 많이 하시냐면 매일 기뽀를 할 때까지는 참 기쁘고 행복했었다. 그런데 예뽀가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학개론이 싫어진다. 난 네가 밉다. 이런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풀었던 매일 기뽀 수준으로만 계속 반복시켜드려도 점수를 확보하는데 그닥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모르는 문제가 툭하니 던져졌을 때 거기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지문들을 섞어가면서 예뽀를 형성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예뽀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뽀, 풀이, 동영상도 별도로 제가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충분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 다음 황준태님, 사적인 질문이라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교수님도 자격증 따셨나요?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99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는 수강생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당연히 없었고, 근래 이제 저도 실무에 관한 관심이 좀 생겨서 올해 사실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이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냐면 너는 좋겠네 그러실 겁니다. 왜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1차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요? 개론을 제가 아무리 못 받아도 당연히 90점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90점 받으면 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꽈락만 넘기면 저는 무조건 1차를 합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서 민법 공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1차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결국 2차까지 동차로 준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기뽀로 1, 2월 달 빡세게 정말 달렸던 이유가 제가 가진 이 특권, 개론에서의 점수가 확보되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하고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개론이 먼저 정리되면 민법을 공부하는데 수월해지고 1차가 정리가 되고 그럼 결국은 2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수험 생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법을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크게 부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저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리정하신님, 박수현 교수님 거로 기초 훑고 기본 강의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복학습을 하니 더 잘 귀에 들어옵니다. 예, 만약에 11월 달부터 들으신 게 아니라면 기초 입문은 제가 분명히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는 기본 이론반만 정확하게 수강하셔도 충분히 75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 입문 과정은 듣지 마십시오. 근데 기본 이론 과정을 들으시고 약간 미진한 경우에 똑같은 강의를 듣는 게 지루하다. 그래서 난 심화 이론을 듣겠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화 이론반을 들어봤을 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다시 기본 이론반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반 강의를 계속해서 돌려보는 건 별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때는 매일 기뽀를 풀어보면서 잘 안 풀리는 내용들만 기뽀 메뉴로 확인하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동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쁨님, 시험 문제는 예뽀보다 조금은 쉽게 나오겠죠? 예, 단언컨대 더 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뽀의 부분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나중에는 분명히 접근하시게 될 겁니다. 여그레이스님, 책은 몇 번이나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책을 보는 게 좋은지 강의를 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개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서로 몇 회독의 개념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개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양여가 과정의 내용을 쭉 물어보면서도 이 부분에 어떤 함정을 파버릴 수 있냐면 하양여가에 꽂혀서 이제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전환될 때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과 전환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전환 비용이 큰 경우에도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함정을 팝니다. 이건 하향 여가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수지를 맞춰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봐서 지출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서를 주구장창 읽는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아까 보셨던 상승, 하락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나오면 내가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못 풉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먼저 공부하시고 매일 기보로 혼자 정리하시고 기보 메뉴로 확인하신 다음에 매주 예보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줘야 됩니다. 걔를. 네. 그 다음 둥이님. 교수님의 수험생 중 가장 연장자는 몇 살이셨나요? 예,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분 중에 가장 연장자는 75세까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정말 2년 만에 정확하게 합격을 해서 나가셨답니다. 개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개업이 꿈이 아니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배유리님. 학자들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외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학자들 이름 외우게 만들 때 가장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사로 나름 또 유명한데 제 방법이 어렵다면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점마 입 튀어나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던 거 아닙니까? 차이트대설 리카르도, 점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입 입지고차 지대설 티티넨 이런 식으로. 김지영님 멘탈 교육까지 해주시는 교수님. 예, 멘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수험 기간 중에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하시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학원을 계속 운영해 본 결과 여성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더 잘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험장 들어가서 실제로 합격되는 비율을 보면 그 편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한 문제 틀리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딱 봤더니 약간 모르는 문제다. 박소연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 꾹 이제 멘탈을 잡았습니다. 2번을 봤더니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3번 문제를 봤더니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 올해는 틀렸나 보네. 그러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미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 뒤에 아무리 쉬운 문제가 있어도 답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남성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독특한 분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1번 모르겠으면 그래. 2번 모르겠으면 그래. 3번 모르겠으면 그래.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알고 있는 것만 탁탁탁 풀면서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점수는 비슷한 정도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 연습을 시켜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장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강심장으로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풀어도 이 시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시험입니다. 진짜로. 그 다음 달콤한 꿀단지님. 교수님 저 민법 점수가 약한데 학교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10점 받쳐줘야 돼요. 예, 10점 받쳐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반 정확하게 들으시고 매일 기보와 매일 기보맨까지 55페이지 매일 기보 그 내용 거기에 따른 기보맨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사실상 정리해야 될 건 110페이지 같이 보이겠지만 전체 내용으로는 55페이지 분량인 겁니다. 그 내용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70점 이상 무조건 받습니다. 10점은 가뿐하게 우리가 민법에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이종호님, 뽀개기 문제 2020년 지금까지 자료를 한 번에 다운받을 수는 없나요? 네. 이거는 지금 이종호님 같은 경우에는 제 메일 있습니다, 여러분. 메일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제 메일 주소가 h2j2ba 한 메일입니다. 한 메일. 다음 메일. 이것도 잘못 치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전화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자료를 좀 제가 보내드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고 체크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선별해서 누구한테는 연락하고 누구한테는 연락 안 하고 이런 적 없었습니다. 꼭 한번 저한테 연락을 줘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앞으로도 저하고 끝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은홍님, 기출문제집을 구입했는데 기본이론 듣는 것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본이론 끝내고 푸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건 기출문제집 사셨다면 기본이론 그 파트 들었다면 경제론 들었다, 수요공급. 그럼 그 수요공급 들은 부분에 문제 풀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순서는
꼭 매일 기뽀부터 푸시고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쁨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현정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하고 꾸준히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매일 기뽀 지금 특강, 라이브 특강 8회차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 부분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나오기를 우리는 꼭 기대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실수해서 틀릴 때 우리는 무조건 맞히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저 박수현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멘티들이니까 그걸 꼭 자긍심을 느끼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